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 대표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려가 커지면서 전면 취소됐습니다. 광양시와 축제추진위원회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올해 매화축제를 취소하고 대신 예정됐던 축제 기간 동안 상황실과 방역 초소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9월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 숯불구이 축제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확산에 따른 물동량 적체에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 보관 장소가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컨테이너 적체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양항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부도 4번 선석과 일부 항만 부지를 대체 장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일 기준 여수 광양항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9%로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2달이 앞두고 지역구 내 선거운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에서 여성 의원들을 배출하지 못한 사례를 되돌아볼 때 여성 예비 후보자들의 당선 여부도 총선의 또 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는 여느 때보다도 여성들에게 약진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석 가운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입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대상과 정치상이 점차 바뀌면서 여성들의 의회 진입으로 관련 정책들도 꾸준히 발굴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당선된 여성 의원들은 의장단 합류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의의 정당으로 불리는 국회 입성은 아직도 여성들에게 난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되돌아볼 때 여성 당선인은 늘고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역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여성들의 경선 통과나 후보 등록 비중이 크지 않아 당선까지 이어지기 힘든 구도입니다. 지역의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이제 남성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고 따라서 그런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선거운동을 힘들게 하고 게다가 각 정당들도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 취약계층에게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기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역차별이란 오해를 없애기 위해 여성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별을 넘어 인물 중심의 선거를 치르기 위해 후보자들의 개별적 역량이 강조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인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출발선상에서 달리기를 같은 조건에서 시킨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공평한 잣대로 봐주신다면 굳이 여자라서가 아니고 능력이 되니까라고 충분히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도내 예비 후보자 59명 가운데 여성들은 모두 8명. 이들의 의미 있는 도전이 기회와 과정의 평등 속에 어떤 성과를 낼지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바른미래당대 안철수계 의원들이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오는 14일 국회 교섭단체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상보조금이 지급된 뒤 비례대표직을 잃게 되는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 출당 방식의 탈당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내 호남계 의원들도 이에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전에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과 함께 3당 통합이 마무리될 경우 이들의 탈당 논의도 통합정당의 의원총회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학과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여수시는 의견서에서 2006년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이후 여수캠퍼스의 정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 입지와 관련된 첨단학과 신설을 통해 지역의 침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의 2021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지난달 여수 캠퍼스에 석유화학 소재 공학과 등 세 학과의 신설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네, 고백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 대한 일부 출입국,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2007년에는 불법 출입국자 보호시설인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수용자 28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최우식 기자가 취재한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수용동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새벽 4시쯤. 1시간여 만에 불은 꺼졌지만 외국인 수용자 9명이 숨지고 1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난 건물 3층 바닥은 인화성이 강하고 유독 가스가 많이 나오는 우레탄이었습니다. 수용자들은 철제 이중문 안에 꼼짝없이 갇혔고 칠흑 같은 어둠과 유독 가스로 인해 직원들이 들어가 문을 열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화재를 알리는 비상벨도 울리지 않은 데다 소화기나 방독면도 비치돼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벨도 안 울리고 우리가 소방벨을 눌러봤거든요. 강제적으로. 그러면 소방벨이 울리면 거기도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안 울렸어요.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와 부상자들에 따르면 최초 불이 난 304호에서 사망한 중국인이 어제 저녁부터 몇 차례 난동을 부렸으며 사고 직전에는 CCTV 카메라를 가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실에서 그 불 나는 거예요. 304호실에 그 아저씨 조선수 아저씨 불 태우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문제의 외국인을 격리 수용만 했어도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술한 관리 체계와 화재에 대한 무방비가 휴일 새벽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이 화재 이후 치료받던 외국인 1명이 추가로 숨져 사망자는 10명으로 늘었는데요. 당시 화재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국내외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고 원인은 방화였지만 보호시설의 화재 의무, 화재 무방비와 허술한 관리도 함께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모두 15,000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올해 공공부문 7,000명을 포함해 모두 15,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2020 순천시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1년간의 일자리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020년 일자리 창출 4개 전략과 17개 실행 방안을 만들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고원군이 기후변화와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된 소득 작물을 집중 육성합니다. 고원군은 올해 관내 6대 권역별 테마가 있는 특화 작목 거점 재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토종 틈새 소득 작물, 농한기 소득 작물, 대체 소득 작물 등 3대 분야 16개소의 조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섭니다. 특히 초기 단계 소량 생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시설 지원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잠재력 있는 복숭아와 배 등 작물의 생산 기자재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 50곳 유치 등을 올해 업무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최근 조합회의 업무 보고회 자리에서 투자기업 50곳을 유치해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풍산단 33만 제곱미터가 광양항 배후 부지로 지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청은 이와 함께 경도 해안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 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신청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올해 여수 지역의 마을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동문동과 한려동 등 원도심 9개 동지역에 사는 5명 이상 시민 모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창의적인 아이팀에 최고 1,000만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